자, 오늘은 밥솥의 관리 방법과 밥솥마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가 밥솥을 구매하셔서 밥 맛있게 드시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모델들 비교해 드리면서 밥솥에 들어있는 숨은 기능과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밥솥들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압 취사만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냥 무조건 고압으로밖에 취사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무압과 고압 두 가지가 있죠. 자, 무압으로도 취사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고압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무압과 고압의 차이는 뭐냐면 무압 같은 경우는 밥이 좀 고슬고슬한 밥 있죠. 좀 부드러운 밥을 하실 때는 이제 무압으로 하시는 거고요. 자, 고압은 말 그대로 2.0기압, 2.1기압처럼 완전 고화력으로, 고압력으로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이 굉장히 찰지고 맛있겠죠. 하지만 찰진 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무압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자, 무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이 열려요.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냥 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을 약간 찌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압 방식에서 밥을 하실 때는요. 자, 우리가 버튼 있는 버튼이 뭐 잡곡 버튼 이런 거 누르면 에러가 뜨죠. 그죠? 기본 세팅은 고압으로 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무압으로도 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아래 보시면 무압 취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꾹 누르고 있으면 무압 백미 특허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멘트와 함께 49분 동안 취사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취소 버튼 다시 눌러볼게요. 취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밥도 이 확인 버튼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무압 백미 백미, 냉동 보관밥 냉동 보관밥, 이유식, 그리고 무압찜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기능으로 무압 취사 버튼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보면 확인 버튼을 무압 백미 냉동 보관밥 이 냉동 보관밥이 요즘에 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냉동 보관밥에서 이 무압 취사 버튼을 누르면 28분 만에 밥이 완료가 돼요. 이 냉동 보관밥 같은 경우는 무슨 기능이냐면 실제로 냉동해 놓은 밥을 우리가 뭐 데핀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예요. 냉동 보관밥은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밥을 해서 보온에다 넣어놓고 나서 먹으면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해놓고 냉동실에 처음부터 그냥 보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일반 고온으로 한 밥을 냉동실에다 보관하게 되면 밥에 물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밥이 좀 마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냉동 보관밥 기능으로 밥을 할 경우에 냉동실에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다 돌렸을 때도 방금 갓 지은 밥처럼 밥이 고슬고슬하고 맛있어요. 햇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다 돌렸을 때 막 물이 많이 생기거나 하지 않고 고슬고슬하죠. 그러니까 그 밥맛을 똑같이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중에 하나가 지금 기본적으로 밥솥은 뭐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절전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네,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원이 지금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밥솥이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기능을 오랫동안 뭐 버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 절전 기능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도 지금 자동 절전입니다.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거나 이렇게 절전 모드가 종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용 안 할 때는 절전 모드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절전 모드에도 대기 전력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전원이 공급이 되는 상태예요. 전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 요즘에 쿠쿠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 전원 코드를 뺐다 꼈다 할 필요도 없이요. 자, 여기 들어보면 자, 여기 전원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딱 끄면 아예 그냥 들어오질 않죠. 아예 그냥 대기 전원 상태가 제로인 상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할 때도 평소에는 이걸 이렇게 아래 넣어가지고 전원을 끄고요. 사용할 때만 전원을 딱 키면 바로 전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들게 코드를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굉장히 이게 좀 편리하고 좋은 기능인데 의외로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솥 부분 안내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밥솥은 보통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뭐 이쪽에 이제 스테인리스가 들어가 있고 밑에 무쇠가 들어가 있죠. 이 안쪽에는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뭐 요즘에 코팅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어떤 밥솥들은 저 옆에 모델 한번 볼게요. 통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 바깥쪽도 마찬가지고
요 내부 쪽도 전부 다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면 좋은 점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 가스 압력 밥솥 같은 경우도 스테인리스로 된 경우가 많거든요. 스테인리스 돼 있으면 가장 좋은 점은 첫 번째, 이게 스테인리스는 벗겨지거나 뭐 이런 파손들이 없겠죠. 스크래치가 나거나 뭐 오염되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내구성이 좋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모든 제품에, 거의 대부분 제품에 스테인리스가 아닌 이런 코팅되어 있는 제품들이 보통 많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스테인리스 내솥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밥이 눌러붙어요. 이거 설거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불려놓고 해야 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밥이 많이 눌러붙기 때문에 그 눌러붙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내솥 하나만 교체해도 한 6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이 내솥이 심심치 않게 접수가 들어와요. 내솥은 한 2년 정도 사용하셨을 때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꿀팁이 있습니다. 내솥이 그러면 왜 자꾸 벗겨지고 얘가 일어나느냐? 그냥 밥만 취사만 하셨을 때는 거의 내솥이 뭐 벗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밥솥 수명과 거의 비슷하거나 정말 아니어도 한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이 내솥에다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불려 놓으려고 여기다가 물을 좀 받아 놓잖아요. 여기에 밥그릇부터 뭐 여러 가지 식기부터 여러 가지를 같이 넣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이게 통 개념으로 쓰는 거죠. 통 개념으로 쓰는데 문제는 그릇뿐만 아니라 뭐 수저, 젓가락, 심지어 칼이나 가위까지 여기다 넣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내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벗겨지겠죠. 당연히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내솥이 벗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쌀을 씻을 때입니다. 쌀을 씻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쌀을 직접 넣어서 박박박박 씻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벗겨지겠죠. 마찰에 의해서. 자, 쌀 씻을 때에도 여기다 사용하지 마시고 내솥은 밥할 때만 사용하신다.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스테인리스로 된 그 쌀 씻는 통이 있거든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패킹 교체할 때입니다. 의외로 이제 청소 한번 해주실 때도 이거 이제 가끔 빼가지고 한번 청소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도 청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낄 때는 이렇게 착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어쩌다 한번, 자주는 할 필요 없고요. 어쩌다 한번 청소해 주시면 되고, 밥솥을 처음에 구매하셨을 때 한번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새 거니까 그래도 깨끗은 해요. 하지만 이 내손만 닦아가지고 그냥 바로 밥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새 거잖아요. 그럼 새 거면 약간 뭔가 이물질들이 껴있죠. 그런 경우에 밥을 여기 지금 한 1인분 정도 되는 양 있죠. 1인분 정도 되는 양만큼만 물을 부어주시고, 식초 한 3-4방울 정도 그래서 같이 누르고 취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이 제품에 있는 잔여물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된다라는 점, 굉장히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입니다. 반드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저당밥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당밥솥이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이쁘고 밥에 당이 좀 많아서 이제 백미보다는 잡곡을 드셔라, 현미를 드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이 흰쌀밥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저당밥솥을 이용하시면 당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전에는요, 저당밥솥이라고 하면 요만한 이렇게 생긴 그 안쪽에다 넣었어요. 안쪽에 생긴 통을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 쌀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쌀에 있는 당이 밑으로 빠져나가서 이 아래쪽에 고이고요. 이 밥을 이렇게 건져냈었던. 그래서 밥을 따로 퍼내고 여기 있는 물은 또 버리고 다시 밥을 여기다 넣어서 보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건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쌀을 씻어서 여기다가 붓죠? 보면 이 정도 이렇게 늘어가 있죠. 그죠? 그 위에 요거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 부분으로 당 부분이 내려서 당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받쳐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밥을 한 뒤에 여기에 이제 녹말가루처럼 이렇게 좀 약간 가루 같은 게 좀 남습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부분이 남아요. 그게 당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을 밑으로 걸러내는 게 아니라 요 위쪽으로 분리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빼서 그냥 닦아주시고 밥은 그대로 있겠죠. 밥은 그대로 있으면 밥을 그대로 저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죠. 이 저당밥솥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똑같이 밥을 하면서
당을 굉장히 좀 줄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당뇨가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편리해졌다. 위에다 그냥 올려서 요것만 빼면 된다. 나머지는 똑같다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밥솥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밥솥의 기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건강죽부터 잡곡, 백미, 고화력, 누룽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밥솥을 사용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기능들과 내솥의 차이, 내솥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내용 참고하셔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밥도 맛있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깨끗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전 1타 강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